주간의 시장 이슈 점검하는 박민영의 300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요즘 5G 이야기 참 많이 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부터 좀 정리를 하면서 종목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죠. 자, 5G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통신시대 변천사를 살짝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1996년도까지 전화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처음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 열심히 문자를 보내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자, 2002년도부터 2011년도 변화가 생깁니다. 3G 아이폰이 등장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주고받기 가능해졌죠. 이때 처음으로 이 핸드폰에 유심칩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4G, LTE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5G는 무엇일까요? 이 4G, LTE보다 무려 20배나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시대라는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지금도 우린 사실 데이터를 전송하고 영상을 보내고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요. 바로 5G는 더 큰 데이터들을 안정적으로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율주행차. 우리가 도로에서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간다. 그럼 도로망 그리고 현재 내비 상황까지 모두 알아야 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교합시켜서 본인 스스로 가겠죠. 그것을 안정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5G, 이 통신이 잘 깔려야 한다라는 거고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에 기반한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 큰 영상 자료 등을 볼 때 이 게임을 할 때 뚝뚝 끊기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이런 영상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사물인터넷, 스마트 공장, 드론, 헬스케어 등등 모든 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그리고 더 빠른 데이터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를 주목하고 있고요. 정부 측에서도 이 5G 조기 상용화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최근의 이슈를 보실까요? 대통령 4차 산업혁명위원회 바로 지난달 말일이었죠.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내놨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거론이 된 것이 5G 조기 상용화입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강하게 의지를 내비쳤죠.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통신강국 대한민국만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에서도 동일하게 이 5G에 대한 이 속도를 가하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시범 서비스에 대한 의지들을 지난해부터 아주 강하게 내놨습니다. 이 중에 어느 정도가 실천이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최근 북경신보가 내년도 5G 네트워크 건설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에 따라 중국 통신주들이 올라가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신사 움직임의 긍정적인 흐름은 최근 우리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올 한 해 동안 통신주들 사실 통신비 인하 규제 압박으로 인해서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말 들어서일까요? 5G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말 배당 매력 등이 부각되면서 최근 10거래일간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5G 이야기 조금 더 지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장에서는 통신수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통신주도 통신주고 통신 장비 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서 오늘 그 부분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신이 원활하게 잘 통하려면 이 통신망이 잘 깔려야겠죠. 통신망에 들어가는 게 바로 광케이블 그리고 광섬유 등이 되겠습니다. 광섬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빛광자를 써서 정말 빛이 통과하는 유리로 된 섬유입니다. 유리 같은 경우는 빛을 반사시키죠. 그러다 보니 빛의 세기가 줄지 않고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랍니다. 이 광섬유 같은 경우는 내시경에서도 사용이 된다라고 하네요. 이 광섬유에 대한 수요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G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10년 전에 깔아뒀던 통신망이 이제 노후화되기 시작하면서 새로 깔려는 교체 수요가 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광섬유 수요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OECD에서 평균 이 광섬유 보급률이 아직까지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수요가 증가하면서 광섬유의 가격이 올라서고 있는데요.
작년엔 7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1달러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공급체가 줄고 중국의 광섬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이 광섬유를 만드는 업체를 그럼 주목을 해봐야겠죠. 눈에 띄는 것은 국내에선 대한광통신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1,000원대였던 주가가 어느덧 5,000원을 웃도는 모습 정말 많이 올라왔죠. 어제도 장중에는 4% 5% 밀리더니 종가상으로는 결국 상승으로 돌아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해외 수출 비중도 50%가 넘어가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증권가에선 여전히 높게 잡고 있네요. 카운트다운 종료합니다. 분명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목표가는 현재가 대비해서 얼마 남지 않은 수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 통신과 통신 장비 쪽의 종목들은 조금 더 긴 시각을 놓고 이슈와 또 수급을 점검하시는 것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박민영의 300이었습니다.